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위과학 물질의 구성 2차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 간의 변천사를 통해서 원소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소가 물질 속에 어떤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 포함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형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지문도 그림도 여기서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래형 교과서의 지문의 일부를 보면요.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나는데 이를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소다? 보통 금속 원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종류에 따라 고유한 불꽃색을 나타내므로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불꽃색이 같으면 그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얘를 좀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키울게요. 요렇게 키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한번 요거다가 이제 키울게요. 자, 여기 얘도 이렇게 해서 좀 더 키울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나트륨이 무슨 색이에요? 나트륨이 노란색, 리튬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 칼륨이 보라색, 구리가 청록색, 바륨이 황록색, 칼슘이 주황색, 스트론튬이 진한 빨강색 하고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아까 요런 말이 하나 나왔었죠. 금속 어느 물질에 불꽃색이라도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불꽃색이 같으면 그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에 따라 그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 여기서는 나트륨이 금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분명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에게 불꽃 반응을 했다면 어떤 색이 나오는 거다? 네, 노란색이 나온다. 노란색을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아유, 안 나올려나? 자, 노란색이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올래나? 자, 선생님이 그냥 여기는 그냥 검정색을 쓰겠습니다.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두께가 조금 좀 두꺼운 걸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게요. 자, 염화스트론튬입니다. 염화스트론튬은 아까 무슨 색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여기 진한 빨강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한 빨강색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 스트론튬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지만 이 금속 원소의 요 독특한 특징이 화합물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염화구리 그러면 무슨 색일까? 그러면 네, 구리가 같으니까 얘는 청록색이 되겠죠. 청록색. 자, 리튬입니다. 리튬은 네, 빨강색. 빨강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은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을 가지고 그 속에 어떤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방법의 이온 확인 방법, 원소 확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살짝 적용해 보면 물질과 불꽃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보면 아까 주황색이 뭐였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선생님이 앞쪽에 가가지고 복사를 한번 해갖고 올까요? 자, 얘를 자, 이거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굳이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추론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칼륨이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쉽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자, 여기에요. 자, 칼륨은 일단 같아. 그래서 분명히 이 칼륨 때문에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칼륨이 무슨 색이야?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항상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할게요. 리튬, 질산, 리튬, 질산, 나트륨. 앞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속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만약에 한다면 질산이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 염화 나트륨이라든가 다른 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뭐야? 노란색이어야 되지. 그렇지. 나트륨은 노란색이어야 되는 거야. 염화 칼륨, 염화 스트론튬. 칼륨과 스트론튬이 얘는 금속이 다르니까 절대 안 나오겠죠. 질산 구리, 황산 구리. 구리가 똑같고 보니까 청록색이 같네.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제를 통해 적용하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알려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각 보기마다 이렇게 틀린 것들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거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자, 선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 먼저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을 비추면 이렇게 보면 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트륨 금속 원소에다가 이 분광기를 딱 쏘면은 요게 한 군데서만 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바깥은 검정이고 여기만 색이 나와요. 색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태양은 우리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은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게 빨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라까지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장이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지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태양광은 이렇게 선이 아닌 이런 연속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가시광선 안에서 나트륨은 자기가 여기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부분이 방출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이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 무게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트륨, 수소, 네온. 자, 그러고 여기를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태양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태양이 빛을 이렇게 내면은 그 태양이 또 대기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기에서 그 태양의 그 나오는 그 빛 중에 일부분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그 지점에서 요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흡수하니까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정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바로 선 스펙트럼이고 이 선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원소를 구별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를 한번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A, B, C에다가 선 스펙트럼을 이제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 물질 X에다가도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요런 물질 X에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선을 따라서 한번 쑥 갔더니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얘는 B는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가지고 있네. B는 가지고 있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해봤더니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렸는데 C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요렇게 갔더니 얘 하나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 물질 X는 원소 A와 B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물질 X에는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를 한번 더 풀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얘가 좀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최대한 키워볼게요. 자, 몇 가지 원소 리튬, 스트론튬, 칼륨을 이제 선 스펙트럼을 제시해주고 물질 A에다가 또 선 스펙트럼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위 스펙트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모두 다 선 스펙트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같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거의 비슷해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방금처럼 요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해버리면은 같은 불꽃색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리튬과 불꽃색은 여기에서는 분석이 알 수가 있나? 불꽃색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모르죠. 알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질 A에서 한번 볼까요? 물질 A는 리튬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이거 그려봐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리튬부터 봅시다. 리튬에 있는 요선이 여기에 있나? 있다. 선생님 삐뚤삐뚤한데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리튬은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뭐는 칼륨. 자, 칼륨 초록색으로 할게. 자, 칼륨은 선생님은 눈이 여러분도 잠깐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걸 한번 지워 보면 요 선을 한번 지워 보면 칼륨은 없는 것 같지? 그치 얘들아? 여기 있고 칼륨도 여기 있고 그러네. 여기 있고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칼륨도 포함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모두 선 스펙트럼도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얘는 불꽃 반응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외운 사람은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자료를 해석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해석한 대로 보면 답은 기역 디귿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원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원소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는 그 원소를 옛날에는 이제 이 원소를 연금술사들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만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눴으면 좋겠다. 돌톤이 좀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화를 했습니다. 일일이 그림을 다 외울 필요는 어떻게 사람마다 다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은을 작게 그릴 수도 있고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연금술사가 실험 과정에서 각각의 물질을 기호로 기록했지만 기호 자체가 이해되지 않거나 같은 물질도 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해서 굉장히 복잡다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
그런데 이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 아주 똘똘한 과학자가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글자를 쓰니까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알파벳의 대문자를 우리가 사용하자.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H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글자의 소문자를 사용해서 구별하자. 아주 그냥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 쓰고 있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한 거를 쓰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를 외워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임무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야. 원소 기호는 외워야만, 얘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야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워줘요. 요 정도는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외우는 것도 공부야. 외우는 것도.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빠르게 외우고 좀 더 체계적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해주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수소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까? 요거 다 나눠줬었어요. 자, 수소 볼까? 내가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뭐가 있을까? 수소 H, 리튬, 선생님처럼 빨리 나와야 돼. 나트륨 Na, 칼륨 K, 베릴륨 Be, 마그네슘 Mg, 칼슘 Ca, 스트론튬 Sr, 바륨 Ba, 망간, 망간이면 망가니즈, 이렇게 되겠지? Mn, 황 S.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워서 할 것. 자, 이게 원소 기호를 외워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원소라고 하는 성분의 입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원자라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자는 원소를 하나의 어떤 입자로 바라보고 얘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에 요렇게 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핵으로. 이걸 핵이라 그래. 그러면 핵 안에는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 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질량이 중성자 얘네들 몽땅 질량이 커요. 그래서 질량의 얘네들의 그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얘네들이. 자, 그리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돌아요.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돌고 마이너스 전하 성질을 떼고 있어요. 얘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동이 가능해. 이동이. 자,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질량이 매우 작아서 뭐 거의 없다고. 매우 작음. 자, 이거 우리가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정도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 플러스 그러면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수, 그러니까 전자 수하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양성자 수가 일단은 같아야지만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연습으로 한번 해보면, 자, 베릴륨이 플러스 원자에게 전하량이 있으니까 전자 개수도 마이너스 2개. 그래서 얘가 2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총 전하량이 0이 된다. 리튬도 플러스 3이면 전자 개수가 3개가 있어야 돼서 마이너스 전하가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0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뭔지 그리고 원소 기호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와 원소의 그런 개념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져왔어요. 원자와 원소는 어떻게 다를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의미한대. 그치? 그래서 공을 원자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공의 종류는 몇 개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원소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건 좀 빠르게 되겠지만 배웠으니까 자, H2하고 CO2가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서 원소의 종류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COH. 그러면은 원소는 세 종류가 있고. 자, 그러면 원자는 몇 개가 있어요?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요렇게 구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죠? 그쵸? 얘는 맞아.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다. 원자핵, 그치? 그래서 양성자 수를 5개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5, 6개 가지고 플러스 6.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원자핵 크기가 아니라 원자 질량이. 크기는 되게 요따시만해요. 요따시만하고 이만해. 마치 운동장에 원자핵은 얘가 원자인데 운동장을 원자라고 한다면 핵은 여기에 한 개미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기는 아니고 질량을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 얘가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원자핵은 붙어야 되는데 플러스 하나를 띄면 원자의 중심에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이때는 이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은은 뭐예요? AU가 아니라 AG가 되고 AU는 금이에요. 자, 구리는 뭐가 돼? CU가 되고 얘는 뭐가 되지? 얘는 칼슘. 선생님처럼 나와야 되지. 아이오딘은 맞았네. 산소는 얘는 수소가 되고 산소는 뭐가 되지? O. 나트륨은 NA가 되고 N은 뭐야? 질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준으로 따라오려면 팁은 여기서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된다.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선생님처럼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바라겠습니다.